입니다. 네, 국회고 좌측이 우측이 좌측이 도로인데 그렇죠. 제가 밤사이에 보니까 굉장히 꽤 늦은 시간인데도 시민들께서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오셨습니다. 예. 네. 김포에서 내가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에서 오신 분이 지금 주무실지 모르겠는데 나 84학번인데 세상에 이게 김민석 얘기가 맞았네. 네. 그 사람 얘기가 맞았던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근데 아까 오전에 9시 11분 정도에 이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 말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안에 가능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산해소추안 자체가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치하게 정교하게. 살펴 있는 게 그거 있죠 아마도. 아니 근데 조국혁신당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그거 좀 아마도 삶아 붙이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상황들을 네. 뭔가 좀 정교하게 붙이면서 불법적인 요소들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과거에 그 5.18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네. 5.18 재판이 있었을 때도 보면은 광주 민주화운동 재판에서도 헌법이 보장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능하게 할 경우에는 예. 내란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가지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국회를 실제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월담하게 할 수밖에 없게 했다면 그 자체가 내란 범죄가 또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죄상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명백하게 영상으로 증명되고 일일이 국회의원들이 육성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예. 위법 그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명으로라고 할지라도 네. 국회 기능을 불능하게 하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들이 조성되고 네.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 일괄 사의 표명했습니다.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정진석 그렇죠. 비서실장 네. 몰랐다. 한덕수 예, 총리도 안보실장도 몰랐다. 지금 총리도 그렇게 밝히고 몰랐다. 있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다. 예, 그러면 누구 그러니까 이게 이 계엄의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계엄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여기는 빼박이에요. 예, 이 내란 범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주요 3인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럼요. 지금 네. 숨어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숨어 있다는 표현이 뭐 적합하지는 않지만 간밤에 무슨 생각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을 하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4시 반에 사실 그런 기대를 조금 하면서 기자회견을 보긴 했었는데요. 굉장히 여전히 그 격앙된 모습들과 화가 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탓이 아니고 지금 여전히 이것은 야권의 탓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지금 외신에서는 한국이 여행 위험 주요 국가라고 지금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자국민의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나. 이런 상황까지 멀쩡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대통령이 사과나 유감 표명 같은 거 전혀 없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 국민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정말 또다시 어떤 도발과 위험을 다 시도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상상 못했던 말도 안 되는 맞아요. 행동을 네. 어젯밤에 했는데 또 못할까 하는 걱정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가장 밤사이에 수많은 의원들이 우려했던 핵심은 연습 한번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야, 좀 더 국회의원들보다 빨리 가고 기왕이면 주말에 지역국 국회의원들이 지역 가잖아요. 발 묶여 있을 때. 네, 발 묶여 있을 때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연습 게임이니까 내일 한 번 더 하지 뭐, 모레 한 번 더 하지 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은 오늘만 하고 내일은 일회성 딱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내일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정말 직무를 정지시키는 빠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황. 예. 저는 어젯밤에 국회에 딱 가는데 명태균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명태균 씨가 저하고 인터뷰에서
권총을 든 5살짜리 꼬마아이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했습니다. 맞아. 그때 기억나. 네, 5살짜리 애가 권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자신도 죽일 수 있고 타인도 죽일 수 있고 가족도 죽일 수 있고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위험한 권총을 계속 들고 있게 해야 네. 되겠습니까? 내려놓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맞아요. 그거 예, 섬뜩한데요, 그게.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예. 그리고 네. 어제 명태균 씨가 또 특검을 요구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친한계에서는 이미 이제 탄핵론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어제 이제 그 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친한계 의원들이 숫자상으로 18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적의원의 3분의 2라는 200석 요건을 충족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것 같고 뭐 조경태 의원은 앞서 밝힌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기일을 늦출 수는 없겠다. 그리고 빠르게 오고 정확한 방식으로 이때는 뭐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법조인들이 많아요. 네. 법률가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빠르게 검토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친한계 네. 의원 동조했던 18명 중에서도 네. 검사 판사 출신이 많았어요. 수두룩. 예, 그 박규택 의원도 네, 그랬고 그랬죠. 주진우 의원 있었죠. 주진우, 그다음에 네. 이제 장동혁 판사 예,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그 표결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상황 인식 자체가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 영역이 아니고 네. 위법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률가의 양심을 듣고 네. 아마도 현장에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도대체 윤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예, 김건희 사실, 특검 이탈표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 왜냐하면 그게 12월 10일 날 네. 투표하기로 했고 재결 재결. 예정이었죠. 한동훈 대표 예. 체포하기로 했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예. 실제로 뭐 친한계가 일부 예. 이음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러면 네. 자기 부인 살리자고 계엄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요인이 없다라고 상황적으로 객관적인 맥락상 분명히 그게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어젯밤에 네. 나온 주요 외신들 보도를 보면 AP였나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이러한 계엄 발동의 한 원인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짚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정말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국정은 완전 파탄 지경에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단순히 우리가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또 다른 도발 위협을 가지고 올 게 아닌가라는 예. 걱정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보수 언론들의 사설만 보더라도 한밤에 이 계엄 선포가 얼마나 무모한 그리고 무도한 짓이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면 국민 철렁케함 한밤 계엄 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된다. 중앙일보도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라고 묻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일보도 국민들을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조선일보가 비교적 세게 제목을 뽑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